안녕하십니까. 열린 시민 뉴스 목요 시사 토크 시간입니다.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사용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죠? 예, 오늘은 요즘 그 중대선거구제,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요. 그 중대선거구제 하면서 나오는 왜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되냐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 그러니까 중대선거구 기업, 얘기가, 잠깐 그 얘기 하기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이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윤석열과 그 국힘, 그 다음에 이런 그 민주당의 소위 수박들이 지금 그 내각제 음모 또는 그 다당제 음모가 있다. 그랬는데 네, 이제 연초에 이제 갑자기 이제 윤석열이 이제 조선일보하고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중대선거구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이 중대선거구제를 이렇게 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민주당의 수박들 온갖 소위 말해서 이제 윤석열 패거리들이 갑자기 중대선거구에 이제 환호를 하고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자, 이 네, 배경이 뭔지부터가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 그 왜 이 문제를 이제 시작했을까요? 네. 왜 이게 갑자기 중대 선거를 갑자기 왜 들고 나왔을까요? 갑자기 중대선거구제를 들고 나왔죠. 예, 이게 뭔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들이 왜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 몇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하는데 음, 그 근거가 너무나 이게 정합적이지 못하고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주제인데요. 첫 번째, 중대선거구제를 왜 해야 되느냐 했더니 영호남에 영남은 국힘당이, 호남은 음, 민주당이 싹쓸이를 한다.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싹쓸이라는 것이 마치 병폐인 것처럼 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음, 각 지역마다 고유의 정서를 가지고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싹쓸이를 하는 것은 병폐가 아니라 그 지역 고유의 권한이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음, 하는 어,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병폐로 간주할까? 그 음, 이유는 현재 윤석열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중앙 집권적인 그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각 지역의 삭스리가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윤석열과 같은 맥락에서 싹쓸이를 마치 좋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말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알다시피 윤석열과 그다음에 이제 이 많은 부분들이 지금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접근이 아니라 일단 몰리면 안 된다. 쏠리면 안 된다. 한 지역이 같은 입장으로 해서 독점을 해서 안 된다. 이제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남에서는 국힘당을 갖다가 다 지지하고 그 다음에 호남에서는 민주당을 다 지지하고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어서는 뭐 아니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게 이제 어, 뭐냐면 그게 이제 대표성이 없다.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독점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제가 볼 때는 음, 영남이 누구를 선택하든 그것은 영남 고유의 권한이고 음, 전라도가 누구를 선택하든 전라도 고유의 권한이다. 이런 음, 말씀을 드립니다. 음, 그런데 지금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어벙벙하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 특색을 없애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 자체가 지방을 무시하는, 그 지역을 무시하는 중앙집권적인 아니 독재의 백성이다. 이런 그런데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선거구제라는 게 중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하고 이제 소선구제가 있잖아요. 그럼 네. 어떤 게 맞느냐?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중대선거구가 나쁘다, 뭐 소선거자 나쁘다, 이게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근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소선거제를 하다가 갑자기 왜 중대선거구를 하자고 이제 얘네들이 들고 나왔냐 이거죠. 그게 그들이 왜 중대선거구제를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양극화, 양당, 거대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갈등과 분열을 봉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요. 양당 체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크게. 양당 체제가 지금까지 서로 타협을 하고 야합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갈등과 분열을 국회에서 크게 일으킨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거대 양당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다. 막 이렇게 그 사고의 틀, 그 프레임, 그 논리의 틀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 그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갈등과 분열을 봉합을 하겠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 있다고요. 이런 걸 고치지 않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잠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윤석열이 이제 내가 중대선거구를 했던 이유는 단순하다고 봐요. 단 한 가지 뭐냐면 자 지금 그 윤석열의 지지율이 알다시피 한 20%대에 머물고 있고 뭐 그거는 이제 뭐 30% 초까지 나오는 데도 있긴 하지만은 아니 리얼미터에서는 40%.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응답률의 문제고 뭐 어쨌든 뭐 미국 같은 그 영국의 모닝 컨설트 같은 경우는 아직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믿을 게 안 되고 어쨌든 지금 이제 윤석열이 이제 탄핵에 지금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음 총선에서 200석 탄핵을 갖다 소추할 수 있는 200석을 저지하는 게 또는 뭐 개헌을 갖다 저지할 수 있는 그걸로서 200석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왜냐면 지금 같은 속도로 이번에 이제 무인기가 와갖고 청와대를 갔다가 저 용산을 다 휘싣고 가도 모르잖아요. 안보가 완전히 엉망이고 경제도 엉망이고 뭐 지금 모든 게 다 개판인데 이러면 이제 탄핵이 거의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3분의 2 의석을 저지해야 되는데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윤석열을 탄핵시키겠다는 국민들의 저지가 높아지면 다음 총선에서 뭐 묻지마로 그냥 몰아주게 되면 이번에 180석이 아니라 뭐 20석만 더 해줘도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꽁수를 이제 피인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정치적 의도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개인이라기보다 그 윤석열을 앞세워 가지고 뒤에서 의원 내각제라든가 이 중대선거구제를 밀어붙이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 세력들은 제가 볼 때 현재의 기득권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 세력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서로 짬짬이 그 갈등과 분열을 봉합한다는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권력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고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당제를 만들면 누구도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서로 간에 야합, 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구도라고 생각을 하고 윤석열 한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득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검찰 개혁도 싫고 이런 여러 가지 개혁들이 싫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짬짬이를 할 수 있는 의원 내각제라든가 다당제라든가 이런 걸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중대선거
선거구제를 표방하면서 민심을 좀 더 잘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웃긴다. 왜냐하면 이 민심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민심을 얘기하나 촛불혁명이 지금 촛불을 이 총겨울에 토요일마다 서울 광화문이나 시청 앞에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촛불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이 도외시하는 게 윤석열 정부나 국힘당에서만 도외시하는 게 아니라 이 민주당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떠들면서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촛불을 드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건지 이 사람들의 존재를 민주당에서조차도 완전히 그 바깥으로 밀어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거죠. 갈등과 분열을 봉합한다는 것은 듣기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무서운 그 하나의 틀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촛불 드는 시민들을 틀 밖으로 몰아내고 그리고 지금 기득권, 지금 제도를 영속화시키겠다 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이 제일 위험한 게 사실은 이게 그 뭐 내각제냐 뭐 이런 걸 떠나갖고 만약에 이렇게 중대선거구로 가게 되게 되면은 지금의 그 소위 말해서 양당 구조가 다당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양당 구조가 사실은 고착화가 되고 그거보다 더 심한 건 뭐냐면 결국은 그 일본과 같은 그 100년 동안 계속 같은 자민당이 집권하는 소위 말해 그런 그 정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당도 일당이 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연합이 돼야 되는 거고 연합하는 정당들은 항상 늘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항상 그 같이 해서 그 일당이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과거 뭐 국민의힘하고 그 국민당 그 안철수당 같은 뭐 이런 비슷한 당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항상 뭐 영구 집권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영구 집권이 윤석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고 있는 기득권의 영구 세력이다. 그 기득권이라는 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네. 국회 중심의 정치가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국회는 중앙에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가 중앙 집권을 해서 독재를 지향하듯이 국회도 거기에 맞춰서 국회 중심의 중앙의 독재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지역의 독자성을 무시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싹쓸이를 병폐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대선거구제나 소선거구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국회 자체의 권력을 분산시켜서 지역화하고 지역의 그 독자성을 싹쓸이라는 말을 그 부정적인 의미로 쓸 게 아니라 지역의 고유성을 존중해주는 지역 독자의 권역을 확보하는 분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지금 이제 언론이 특히 이제 뭐 조중동들이 여기 그냥 환호를 하고 있고 그다음 여기에 이제 박지원 같은 사람 그다음에 이제 그 이탄희 같은 이제 소위 개혁적이라고 우리가 봤던 사람들까지 해서 지금 지금 뭐 여기다가 환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뉴스 데일리 베스트의 미니 앵커, 한겨레 신문 뭐 백기철, 뭐 온갖 사람들 성한양 기자, 뭐 이런 완전히 그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이거야말로 진짜 그 여야를 막론하고 진짜 좋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대해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한겨레 신문도 조중동뿐이 아니라 한겨레 신문도 윤석열 정부의 나팔수 같이 바로 받아가지고 중대선거구제를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백기철 칼럼에서 백기철 씨가 뭐라고 노무현까지 소환을 했어요. 노무현이 뭐라고 했냐 했더니 어떤 당도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가질 수 없도록 선거구제를 고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그거밖에 있는 게 아니라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지방분권인데 왜 백기철 백기철은 노무현이 여러 가지 말한 것 가운데서 하필이면 선거구제 만 들고 나올까?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지방분권 연구소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그 지방분권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선별적으로 노무현을 소환하고 이용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런 선거구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어떤 그 양당의 공천제도 문제 또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비례대표제를 한다 하더라도 비례대표제가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그 순위를 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이제 정당에 뭐 당 대표가 거의 자기네들이 그냥 정해진 걸 니네들이 국민들이 네가 이걸 먹을래 말래 이런 식으로 그냥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명단을 갖다 만들어서 니네들이 국민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네들이 선택해낸 거가 국민들이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니네들이 받아들일래 말래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선거구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의 어떤 공천제도 문제가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대선거구제를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배경이 되는 근거로서 거대 양당 체제로서 갈등과 분열을 거듭해왔다 그런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보기는 국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갈등하고 분열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없죠. 같은 보수당이죠. 짬짬이를 하고 있잖아요. 같은 한 몸이죠. 언제나 협치를 주장해 왔던 사람들인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맨날 협치하자고 하잖아요. 서로 협치하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윤석열을 위하는 측에서 여러 가지 측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야 중대 선거구제 하지 말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느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측에서는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회의원 수를 지금 300명에서 200명 정도 줄이자.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 수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 자체가 갖고 있는 권력의 크기를 줄이지 않고서 의원 수만 조정을 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갖고 있는 국회 권한이 굉장한데요. 이것을 더 작은 수의 국회의원이 행사를 할 때는 그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권한이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 권한이 더욱더 막강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300명보다도 더욱더 작은 수의 국회의원이 과도 독재를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 수 자체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 국회에서 원만하게 감당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그 권력 자체를 지역으로 분권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회 자체의 권력을 조정하지 않고 국회의원 수만 줄이고 늘린다는 것이 의미가 없고 특히 줄이는 경우에 더욱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더욱더 많은 권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독재가 더욱더 강화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이런 선거구제 개편이 어떤 사실은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제도는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냐면 굉장히 정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윤석열의 자기 탄핵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혹이나 아마 이제 이 소선거제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승자 독식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지금 같은 지지율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200석 이상 압도적인 의석을 갖다 차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걸 막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중대선거구의 그 시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한 말씀을 더 붙이자면 윤석열 개인만이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현재의 검찰 조직이나 법원 조직이나 경찰 조직이나 이게 굉장한 그 조직 자체의 인권을 유린하는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그 하나의 상명하복 이 봉건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갈등과 분열을 봉합해 한다는 것은 짬짬이를 한다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저렇게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짬짬이를 하면 개혁 자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윤석열도 검찰 조직을 배경으로 해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체제와 조직의 그 개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만일에 중대선거구제, 다당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 당끼리의 짬짬이가 되면은 지금 촛불혁명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모든 거를 좌우하게 행정부하고 서로 결합을 결탁을 해서 짬짬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중대선거구제가 민심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촛불 민심은 반영 안 되는 것이 확실하고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민심, 그 민심을 반영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이제 그 중도의 선거구의 어떤 그 내각제 음모 또는 아니면 이제 자기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음모 여러 가지 음모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그렇죠. 이 연초에 이렇게 냈던 이유가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그 정리를 해주시죠. 어, 개헌을 얘기하고 그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을 얘기하면서 정치 개혁이란 말을 썼어요. 정치 개혁이 검찰 개혁도 있고 법원 개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정치 개혁이 마치 선거구제만 개혁하면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초점을 몰아가는 것이 이게 그 자체가 병폐적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35년 만에 개헌을 논의하고 정치개혁을 논의하면서 어떻게 국회의 구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지 이것이 이 위정자들이 너무 염치가 없이 뻔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던졌던 화두인데 지역의 싹쓸이는 중앙에서 싹쓸이 하라 마라 이렇게 개입할 권리가 없고 그 지역 고유의 권한이다. 그래서 그 싹쓸이할 권한을 지역에 주기 위해서 지역 분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중대선거구제나 소선거구제는 어느 것을 하든 국회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만 국회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회의 독재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결국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올해 윤석열이 이제 그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알다시피 경제 위기, 안보 위기, 그 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내부의 분열이 극심하게 진행될 것 같고, 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올해 안에 이제 탄핵이 거의 그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데, 또는 아니면 뭐 자기가 하야를 할 것 같이 보이는데,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 이제 낸 이제 꼼수가 개헌론이죠. 옛날 그 박근혜도 탄핵 직전에 이제 갑자기 개헌 논의를 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아마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아마 올해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을 못 넘길 것 같아요. 이제 그 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요거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뭐 국민들이 현명한 국민들이 다 막을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고요. 예.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인데요. 음. 윤석열이 그 대통령직에서 뭐 나가든 나가지 않든 무관하게 의원 내각제 업무는 계속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 좀 더 넓게 그런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윤석열의 갑자기 뜬금없는 그 중대선거구제에 또 내각제 업무 등에 대해서 오늘 목요 시사 토크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 예.